저는 시장 침투 50% 정도 되면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보수적으로 본다 치면 시장 침투율이 한 30% 정도. 그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30%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아마 다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성장성 의심할 거 없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오른 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나누어서 사면 된다. 장기 성장성을 믿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떨어지면 사라고 조금 나눠서 하거나 혹은 이제 떨어지면 살 것 같죠? 못 사요. 그럼 떨어져도 다시 오르죠. 그럼 팔았다가 오르면 다시 사야지. 팔았어. 내가 파니까 떨어지네. 다시 올라. 그때 사기 또 어렵고요. 그죠? 떨어져 사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쨌든 2차 전지를 보면서 이제 산업이 이제 개화했다가 침투율이 지금 아까 10 몇 프로요? 맞습니다. 10%를 넘어갔잖아요. 지금 10%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약간 그 초기 성장기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뭐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뭐 리스크 요인 체크해야 될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침투율 50% 정도 되면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보수적으로 본다 치면 시장 침투율이 한 30% 정도, 30% 정도면 아마 피크를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그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30%가 되려면 뭐 세 가지 조건이 아마 다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소재 업체나 장비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가 캐펙스 투자의 성장,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약 35% 정도 2025년까지는 일단 데이터 나온 거는 2025년까지는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약 35%가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감소해가지고 한 자릿수대 뭐 8%, 뭐 6%, 7% 이렇게 한 자릿수대로 둔화되는 시점 그때가 아마 전기차가 굉장히 만개한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재업체도 아까 매출과 이익 성장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50%입니다. 근데 이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이 역시도 한 자릿수대로 감소하는 순간 아니면 심지어 역성장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업체들 관련 소재 업체들과 배터리 셀 업체들의 PEG 값이 2배가 넘는 PEG 값이 2배가 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은 거죠. 너무 저희 일상생활에 너무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아직도 전기차 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사실. 지금 실제 전기차 모델 돌아다니는 것도 뭐 테슬라나 뭐 현대기아차 정도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전기차가 이제 더 이상 이슈화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제 주변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전기차를 타면 그 시점이 되면 아마 전기차의 성장률 급격하게 둔화되고 그때 아마 팔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모임에 갔는데 누가 차 샀다 그러는데 뭐 샀니? 그러면 뭐 모델 S 샀어, 뭐 현대차 샀어. 뭐 괜찮아, 뭐 탈만해, 막 이러면 괜찮은 건데. 근데 다 샀어, 그죠? 나 새 차 샀어. 그러면 아무도 안 물어봐, 그죠? 당연히 전기차인데, 그죠? 그리고 뭐 나 정확합니다. 나 전기차 샀는데 그러면 됐고, 너 됐고, 그죠? 그때 되면 이제 사실은 뭐 개화 이제 시장이 이제 성숙해 접어든 거예요, 그죠? 그때 되면 뭐 또 수소차 얘기가 또 아마 다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야, 전기차에 대해서 또 우리 2차 전지에서 김지훈 대표님과 말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 야, 전기차 2차 전지 뭐 물론 이제 앞으로도 나와서 이런 얘기 해주는데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얘기에 대해서 뭐 이제 마무리해도 돼요? 뭐 추가적으로 아니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일단은 이 리스크 요인 중에 시장의 편견이나 사심, 뭐 배터리 아저씨 그분도 너무 말씀 많이 주셔서 그렇긴 한데 아직도 생각보다 뭐 저도 기관 투자자로 있었지만 아직도 전기차 관련된 투자가 그 소위 말하는 그 기관 투자자의 포트 비중에서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나쁘게 너네가 기관들이 공매도 치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관들도 2차 전지 빠지면 산다. 빠지면 우리 들어갈 거야 하는 일종의 지금 전기차 최근에 그 사실 호가창 보시면요. 계속 밑에서 호가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매수 세력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고요. 외국인의 비중도 사실은 뭐 배터리 아저씨 말씀 주신 것처럼 홍콩계 자금 뭐 그것도 얘기하실 정도로 자금이 뭐 외국계 자금이라고 또 최근에 외국인이 판다 또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또 디테일하게 다 꼼꼼히 보니까요. LNF는 최근에 뭐 LNF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고요. 전혀 지금 주목받지 못하는 기업 중에 대주전자재료라고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회사는 또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급도 그 종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거를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나는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를 샀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업체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사고 싶은데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제 뭐 짧은 팁이라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수급은 외국인의 수급이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뭐 예를 들어 3일 이상 아니면 평상시 들어오는 물량이 뭐 5만 주 이상 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20만 주 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조금 추가로 따라 붙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 ETF도 있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성에 안 차시겠지 이 정도는. 2차 전지 ETF도 2차 전지 ETF가 2배 올랐습니다. 네. 2배 올랐고요. 네. 하루 오늘 6.8% 이게 이 정도면 사실 ETF가 하루에 6% 오르고 몇 개월이야 1월부터 지금 3개월에 2배 올랐으면 대단한 건데. 그 코덱스하고 타이거가 있는데 네. 그것도 또 차이가 있어요. 네. 네. 그 ETF를 사실 탑으로 때는 나오죠. 뭐를 사고 있는지 그거를 구성 종목을 맞습니다. 보셔야 돼요. 네, 예를 네. 들면 우리가 이제 제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반도체 ETF 사면 삼성전자가 없어요. 웃기는 거지만 그죠? 네, 네, 아니 맞습니다. 삼성전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포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대부분 맞습니다. 다 자동차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 다 들어가고요. 네, 뭐 네. 화학을 싸면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 다 들어가는데 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삼성전자 대용으로 반도체 ETF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항목을 잘 봐야 돼.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네. 그래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을 보시면 삼성 주 구성품 중에 상위 5개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이 말은 뭐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셀의 비중이 중심으로. 높습니다. 네. 근데 타이거 타이거는? 2차 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거 2차 전지가 더 가격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이 개인적으로 좀 더 잘 돼 있다. 타이거 2차 전지는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엠이 더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보다는 당연히 에코프로가 더 성장성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를 월급 때 조금씩 모아가시는 거.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얘기 끝이 없네요. 근데 좋네요. 네. 그럼 2차 전지 또 있어요? 하실 얘기? 네, 2차 전지 뭐 그러면 얘기한 길에 다 풀어봐요. 아, 네네, 오늘 네. 일단 생각보다 대주전자재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제가 뭐 대주전자를 사가지고 선침해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전혀 무슨 유사 투자자문하고 관련이 없고요. 네. 저는 대주전자재로 한 주도 없습니다. 그냥 대주전자 회사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를 왜 써야 되냐? 네.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양극재는요 목에 찼습니다. 지금 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 너무 대단한 게 그냥 꽉꽉 채워서 거의 100%에 육박하게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싸우고 있는데요. 양극재 소위 말하는 니켈의 함량을 96%에서 98%까지 올려놓은 상태예요. 하이니켈이죠. 하이니켈 네. 양극재. 네. 그러면 배터리 아저씨가 강조하시는 에너지 밀도를 양극재로는 이제 더 이상 올리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도 높이면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충전 시간이 너무 기니까 예. 그 테슬라 관련된 유튜브 찾아보시면 야 이거 아직도 충전해야 돼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수명도 그러면 양극재가 못하는 어떤 다른 소재단에서 배터리 그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게 실리콘 음극재가 나온 겁니다. 기존에는 그 포스코 퓨처엠에 하고 있는 인조흑연, 천연흑연을 썼는데 인조흑연, 천연흑연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5%만 섞어줘도 에너지 밀도가 급격하게 50% 이상 좋아지는 그리고 거기다가 충방전 속도까지 급격하게 빨라지는 충방전 속도도 빨라지고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좋아지는 네. 근데 실리콘 음극재를 당연히 구조적으로 써야 되는데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는 차종이 없으니까 안 썼는데 대주전자재료가 최초로 양산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는 전기차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발점이 돼서 이제 포르쉐 타이칸이 아니라 뭐 SK 온이랑 포드랑 하는 픽업 트럭 F150, 그다음에 GM, 그다음에 현대 아이오닉 지금 엄청나게 차종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023년 기준으로는 비중 섞는 거를 5%만 섞는데 내년에 약 6에서 8% 정도 늘어나고요. 2025년에는 10%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5% 정도 섞는 게 10% 정도 섞는 비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지금
벌써 2배 이상 Q가 물량이 늘어나는 거고 심지어 주말에 뉴스를 보시면 아이오닉이 실리콘 응급제 10% 첨가하는 비중을 그 아이오닉에 적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중요한 건 캐파인데 사실 그 SKC도 지금 실리콘 응급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유일하게 그러더군요. 대주전자재료가 네. 양산을 했는데 지금 한솔케미칼이 3월 달부터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캐파 규모가 게임이 안 되는 게 대주전자재료 캐파가 가장 큽니다. 2027년 기준으로 4만 톤이고요. 현재 지금 이제 약 10,000톤 조금 안 되는 정도 3,000톤에서 5,000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4만 톤까지 커지니까 캐파로 8배가 커진다는 거는 대주전자재료가 그게 매출이 순수하게 캐파만 반영해도 매출이 뭐 8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거 보는 이유가 실제 대주전자재료 2025년도 매출 추정치 잡힌 게 지금 8천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아직 2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4배 이상 매출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주전자재료가 갖고 있는 이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리콘 응급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SiC 방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하는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KC, 한솔케미칼 모두 뭐 MK전자까지 모두 다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에요. 그거는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 초기 효율은 좋은데 이 소위 말하는 그 제조업체 측면에서 초기 효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효율 잡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초기 효율은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 좋은 반면에 에너지의 수명이나 충방전이 오래가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산화물 방식을 대주전자재료가 하니까 대주전자재료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가 대단한 게 실리콘 산화물 방식을 쓰면서 초기 효율 낮은 거를 막기 위해서 초기 효율도 개선한 마그네슘을 섞어가지고 그걸 물질 특허를 내가지고 초기 효율까지 개선한 완벽한 초기 효율도 좋으면서 에너지 수명도 좋으면서 충방전 속도까지 빨라진 그래서 아마 대주전자재료 이 실리콘 응급제를 예. 굉장히 많은 차종이 적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와 좋은데요. 사실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요. 그 음극재 쪽에서 그죠? 실리콘 네네, 응급제 대주전자재 코스모 신소재는 그것도 다른 거예요 분야가? 네, 코스모 신소재는 네. 양극재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런 소재 업체들도 눈여겨볼 게 많은데요. 대주전자 재료를 눈여겨봐야 되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네. 포스코홀딩스 또 뭐 에코프로, 근데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그죠? 포스코홀딩스 또 대주전자 재료 말씀하셨고 또 있어요? 네, 끝? 그 정도 일단 오케이, 일단 좋습니다. 오늘 너무 다 풀면은 시간이 다른 업종도 준비했는데 그냥 오늘 2차 전지만 할까요? 네. 어쨌든 2차전지 얘기하신 네네. 거로 준비해 오신 건 얘기를 다 풀고 가야 되니까. 네. 네네. 그러면 네. 한 1분 마무리 지금까지 말한 것들 배터리 업체를 지금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지금도라 하면 네. 이래 많이 올랐는데 그죠?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 네. 접근 전략 한 30초나 1분 딱 방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시장의 침투율을 보자,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률을 보자,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될 때 팔자. 세 번째는 실제로 전기차의 저변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밸류에이션은 디테일하게 쪼개보면 비싸지 않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인데 훈훈한 게 아니라 뭐 대단히 그 날카로운. 네. 감사합니다. 진심인 주식, 훈훈한 주식. 2차 전지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더 부각받는 거는 희소한 성장이라 그런 거예요. 네네. 그렇죠? 여러 산업 맞습니다. 섹터가 막 성장하게 되면 모르는데 지금 다 성장이 사실 역성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 2차 전지에 대해서. 근데 고민은 많다. 네네. 사실은 뭘 사야 되지 이렇게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김지훈 대표님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